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누전 차단기나 소화기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2013년도에 접수된 어린이집 영유아 사고 가운데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 분야와 화재 관련 시설에 대해 가장 많이 점검받고 싶어 했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70%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전선 관리와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내부재가 굳어 있었습니다. 커튼이나 벽지의 방염 처리가 미흡한 곳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점검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40~50%가량이 가스 배관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누전 차단기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등의 사항에서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의 원인은 아이들의 부주의로 생기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노후시설물이나 안전시설이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복지부 소관인 안전공제회는 향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의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역 앞을 지날 때면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숙인인데요. 주변 상인들은 물론 일부 시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깊은 밤 3.355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만취한 상태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 그래도 술이 모자라면 돈을 빌리기 위해 나서기도 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없어서 1,000원만. 지하도는 자리를 펴고 누운 노숙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슬 맞잖아. 이슬. 날이 밝은 서울역 광장. 요즘에는 날도 더워지면서 코를 찌르는 냄새까지 진동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거리를 점령한 노숙인 탓에 장사가 안 된다며 울상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담배 하나 달라, 돈 달라. 그러면 여기 올골목이 아니구나. 도로 올라가요. 서울역 도로 올라간다고. 한 20명, 10대 명이 앉아서 우통 받고 막 두들기 싸매고 난리치고 뭐치고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이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신원을 확인해 가족 찾기를 도와주고 재기를 위한 취업 알선과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연계해주기로 한 겁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노숙인의 자활이라든지 그런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그 공공시설에서의 무질서 상황을 정리해서 공공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경찰은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전담 경찰관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의 노동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고용전망 2015 보고서는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이 14.7%로 조사 대상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원생들을 돌보는 아침 돌봄을 시행 중인 유치원이 전체의 2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유치원 524곳 중 일과 시작 전 아침 돌봄을 진행하는 곳은 20%인 105곳 뿐이었습니다. 또 유치원의 평균 기본 일과 시작 시간은 8시 45분으로 어린이집의 7시 42분보다 1시간 3분 늦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돌봄을 진행하는 유치원이 적고 기본 일과 시작 시간이 늦어 맞벌이부부가 아침 돌봄을 시행하는 유치원을 못 찾을 경우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시원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수박을 전달했는데요. 이솔립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 속 한입 베어 물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수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쪽방촌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베푸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베품을 받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베푸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요. 여기 많은 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우리가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이게 대한노인회가 할 일이고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눔 행사에 앞서 밴드 공연 등이 이어졌고 노인지원재단을 비롯한 단체들의 후원으로 준비된 수박을 비롯한 참외와 찐빵 등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이어진 나눔 행사. 이들에게 달콤하고 시원했던 한여름날의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경기도 내 군인 아파트에 처음으로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육아 나눔터도 함께 개소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부터 어른들이 주로 읽는 교양서적까지 작지만 알찬 도서 300권으로 채워진 이곳은 경기도 양평 24단에 위치한 충정아파트 작은 도서관입니다.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책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푹신한 독서방도 갖춰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육아 나눔터와 수유실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은 학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생겨서 너무 좋고 또 놀이방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놀이방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날 개소한 작은 도서관은 경기도가 문화시설과 동떨어진 군인 아파트에 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첫 시설입니다. 앞으로 군가족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공동체의 모범이 될 전망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의 사업비 절반을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자에게는 관련 자격 취득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서 문화를 즐길 여지가 이 전방에 나와 있는 군인 가족들은 너무 없기 때문에 독서 문화에 노출이 되고 더 훌륭한 가족으로 또 따뜻한 가족으로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될 작은 도서관과 따봉육아 나눔터를 2018년까지 가평, 포천, 파주 등 경기도 전역 20개 지역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 의료 봉사단체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이어진 의료봉사는 외과 전문의 진료를 비롯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의 건강검진과 처방, 약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이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과 내일 키움 통장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2015 국제사이클연맹 장애인 사이클 세계 선수권 대회가 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 48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회에서 한국은 총 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대회 결과 입상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이도현 선수와 전미경 선수가 랭킹 포인트를 획득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출전 전망을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신규 안마 기법의 이해를 주제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안마 수련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전국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안마 수련교사 35명이 참가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가정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을 5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이며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슬로프형 특장차 9대를 증차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특장차 11대 도입에 이어 이번에는 슬로프형 특장차 9대를 추가 증차해 총 112대를 운행합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원경찰서는 발견 당시 시각장애인 남편 김모 씨는 흉기로 온몸이 10여 군데 찔려 있었고 지체장애인 아내 김모 씨는 목을 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사망한 지 1, 2일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나눔 경영을 통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캐논에서는 나눔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나눔 사랑 나누기는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관련 단체의 행복한 사연을 선정해 레이저 복합기를 증정하는 캠페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문화 다양성 증진 영상기획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시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기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지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요즘 찜통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국민안전처가 8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더운 날씨 때문에 벌써 6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442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한낮에는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 휴가철, 야외에서 음식 조리해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무더위 속 음식이 상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도 커지는 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요령과 식자재 보관법 등을 제공하는 식중독 예방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가 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